이노비즈 인증 전략에 대해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노비즈란 말은 여러분들 시중에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노비즈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으로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혁신이란 말을 이제 한자어로도 된 것을 그 의미를 보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한자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을 벗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몸에 가죽을 벗기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벗기면 죽겠죠? 가죽 벗기면 죽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단어는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혁신하고,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혁신이라는 말이 온 나라에 다 통용됐습니다만 그 성과가 과연 얼마큼 나왔느냐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연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제대로 된 혁신을 했느냐, 그게 이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이 인증받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있느냐, 몇 프로가 과연 될까, 그런 볼 적에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고통을 감내할 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보다 오히려 컨설턴트가 더 고통스러워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고, 돈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와, 당신들이 알아서 인증서 가지고 와 하는 식으로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기업들은 고통스러운 게 별로 없고 컨설턴트가 돈 몇 번 받은 죄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완전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실제는 본인들이 컨설턴트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칭해 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에 대신해서 뭘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게 컨설턴트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히 잡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노비즈를 중소기업들한테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뭘 하자고 하는 거냐, 핵심적인 거는 그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해서 이노비즈 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투자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 이노비즈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줘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 참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혁신시켜야 된다. 지금보다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낫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들여가면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놔두고, 중소기업, 여기 보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죠. 대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스스로는 혁신을 하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에서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인력 지원을 해서 그런 혁신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나라 전체가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노비즈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노비즈 제도 근거는 뭐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졌는데, 그 기업의 이 촉진법에서 기준을 만든 것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만드냐면 OECD에서 개발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핵심의 근거가 됩니다. 오슬로 매뉴얼. 오슬로 매뉴얼에 보면 그 종류가, 그 평가 항목이 크게는 이렇게 기술 혁신 능력, 기술 사업화 능력,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기술 혁신 성과 등 4가 있고, 그 밑에 또 세부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이 세부 카테고리 속에는 또 각 항목별로 평가 지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어떤 평가 지표도
이 오슬로 매뉴얼에서 만든 이노비즈 가치 평가 지표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이 이노비즈 그 평가 지표대로만 잘 기업이 따라하면 실질적으로 한 단계 레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인데, 기업들이 사실 과연 이대로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줘도 따라오지 않고 실천 안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성과가 나오는 거고, 못해서 껍데기만 가져가면 돈만 들이고 별 성과를 못 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정부에서 이노비즈 육성 사업을 육성시키는 방향과 비전을 보면, 첫 번째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술 개발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처음에 첫 단계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좀 기술 혁신을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도 가지게 하고, 주변 기술 혁신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라든가 주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혁신을 하려면 R&D 사업도 해야 되겠죠. 어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금도 해야 되고, 기술 인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지원 사업, R&D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그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요러기에 피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력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산학 협력 사업으로 어떤 협력 기반을 조성해주고 기술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줘서 중소기업들이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기술 혁신을 체계를 갖춰지면 이것이 이제 준비 단계에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보다 기술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첫째 기본 조건이 3년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업하자마자 그런 시스템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증 지표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증 지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창업하자마자 그걸 따라오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3년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3년 정도는 스스로 커나가는 그런 기업이 된다 하는 개념이어서 3년 이상 기업이어야 되고, 또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거는 기업부술연구소를 따를 필요한 그 연구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 평가 지표를 쭉 보면 평가 지표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기술 혁신을 해나가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 개발하려면 필수적으로 개발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기업부설연구소나 또는 조그만 데서 연구 전담, 최소한 연구 전담 부서 정도를 갖춰야 되니까 그런 그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SO 9001, 14001 인증은 꼭 그 요구사항에 ISO 9001을 갖춰야 된다는 요구사항은 없는데, 그 평가 요소들을 쭉 보면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점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ISO 9001, 또 환경 분야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을 때는 14001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1300으로 되는 못합니다. 이거 1400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컨설턴트니까 이노비즈 인증을 좀 받고 싶겠다고 컨설팅 해달라고 하면 ISO 인증 정도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를 확인하셔야 거기에 스코프를 맞게 아마 짤 겁니다. 근데 ISO 인증도 안 받은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노비즈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인증도 안 받은 회사를 덮어놓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금방 해줄게요, 쉽게 해줄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나서 애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ISO 9000이나 14000 인증을 받았나 보고, 그 다음에 벤처 인증도 물론 벤처 인증하고 이노비 인증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벤처 인증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수월할 수 있는 거고, 벤처 인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노비 인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동시에, 이건 만약 벤처를 안 받은 회사들은 이노비즈와 벤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이런 지적재산권이 없다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을 해야 혁신이 뭐가 이루어지겠죠. 새로운 것을 뭘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똑같은 제품, 지금 있는 방식 그대로만 한다면 뭐 새롭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뭔가 새롭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특허와 실용실험 등과 연계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없다면 하는 과정에서 특허 출원이라든가 실용실험 특허로 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어느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을 해서 650점 이상이 스스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가 진단에서 겨우 650점 나왔다. 그러고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 외부 기관이 와서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내가 650점밖에 안 나왔다면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700점 나오겠어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서류상 기보에서 적어도 650점 정도 나왔다면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겠다는 최후 하한선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에서는 한 850점 이상 나와줘야 겨우 700점 맞을까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만약 한다고 보면 650점이 자가진단 점수로 보지 말고 850점 이상으로 한번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들어가야 정말 수월하게 들어갈 겁니다. 650점 나와가지고 신청하면 99.9%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여기는 서류상으로는, 기준상으로는 650점 되어 있지만 실제는 850점 이상 자가평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걸 개념을 두고, 네, 실제 현장 평가에서는 70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점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900점 이상에서는 AAA, 여기 이제 뭐 900에서 800까지는 AA, 800에서 700까지는 A 점수는 요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해주는 지원 그 비율이 지원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노비즈넷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이노비즈넷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뭐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만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노비즈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1000점 만점에 뭐 자가 예비진단, 예비평가는 650점이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와 개별 기술 평가에서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시스템 평가에서는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조금 높죠.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이 대부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이죠? 60점 이상이면 웬만한 기술 자격이 다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100점 만점에 70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니까 한 단계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700점 맞기를 목표로 잡으면은 거의 떨어집니다. 목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서 이노비즈를 추진하겠다 하면 목표를 최소한 900점 이상 맞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평가에서 겨우 700점 맞을지 말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900점 이상 가야 되고, 이것도 B등급 이상, 등급 기준이 A, B, C, D로 나눠지는데 B등급 이상이면 B에서도 최하위죠. 여기 이상 돼야 되는데 요것도 역시 A 정도는 맞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근데 요 부분에 이 시스템 평가를 잘 준비하면 요 부분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700점 이상, B등급 이상 맞아야 일단은 통과된다 하는 거고, 요런 것은 평가 결과는 전에는 이거 온라인상에 잘 등록이 안 됐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돼가지고 이노비즈넷에 들어가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평가 결과도 나오고 이런 거니까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 서류 준비 사항은 뭐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보고, 진짜 기술사업서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협회 교육을 받으셨다면 기술사업서 작성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노비즈에서 그 신청서에 기술사업서도 계획서도 같이 첨부시켜야 되게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최근 3년도 거 해야 되고,
법인 등기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서류상 다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다른 뭐 벤처나 이런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있으면 해당 서류가 있어야 되고, 특허 실용실한 그 원부, 꼭 원부입니다. 이건 원부는 이제 특허청에 가서 특허를 받은 거 있으면 원부를 떼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국세, 지방세 납부가 안 돼 있으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네, 세금 100% 납부가 됩니다. 요번에도 제가 좀 하는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부가세 납부를 제대로 못했다 해가지고 신청했다가도 철회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9월 1일자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존은 전부 기술보증기금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해서 했었는데 일부를 이노비즈 협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도 이노비즈 협회하고 평가 관리도 이노비즈 협회에서 하고,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보에서도 모든 것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신청해서 평가하고 받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일부를 이노비즈 협회로 이관해서 이노비즈 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 수수료가 벤처하고 동시에 같이 신청할 적에는 일부 감면되고 연장 수수료도 좀 감면된다 하는 것을 좀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신규 신청은 요게 이제 이노비즈 넷 사이트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대로 그거 신청 절차를 보면 처음에 기업 등록을 해서, 기업 등록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모든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가진단 한 것 내용도 인터넷으로 전부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요건 지금 뭐 여러분 쪽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업 계획서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 이걸 하면은 재무상태까지 다 입력을 하면은 이제 현장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안 됐다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자가진단 650점 이하가 나와버리면 선정평가 대상에서 안 되고 기업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일단 650점 이상이 나오면 선정평가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통보를 해서 이제 언제 현장평가 나가겠다 하면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거고요. 자, 지원 혜택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러면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노비즈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노비즈 사이트,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 이노비즈란 어떤 거고, 여기서부터 이건 꼭 여러분들이 혹시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에서 이노비즈 신청을 하든지 간에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운영 규정 요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운영 규정이 여기 있는 걸 내가 다운받은 게 이거거든요. 저기 있는 운영 규정을 다운받은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최신 건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8월 1일에 개정돼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여기서 쭉 봐야 될 게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컨설팅 하시면 이걸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평가기관을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진단하고 하는데 이거를 관리기관인 요 이노비즈 협회로 일부 요번에 이관했다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신청 대상은 여기죠. 3년 이상에 된다. 여기에 나온 거고, 업종 분류는 산업,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업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그 구분은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해서 CFA0로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노비즈 인증을 컨설팅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 업종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부터 이거 산업분류부터 확인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건지, 건설업에 해당되는 건지, 농업에 해당되는 건지, 이거를 이 분류표에 따라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드고.
바이오 환경산업까지 환경업까지 이 없던 게 자꾸 생긴 거예요. 전에는 뭐 이런 바이오니 환경업 이렇게 나눠지질 않았었는데 지금 자꾸 나눠져 디자인업까지 이렇게 나눠지니까 전부 다 세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규정을 꼭 예외는 어떤 거다 하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네. 아, 이게 채팅창에 오는 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채팅창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 인사 들어오는데,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 채팅창을 많이 이렇게 보질 못하고 있었는데 우선 채팅창에서 뭐 궁금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으네요. 많이 써보세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팅창에 대한 질문을 많이 제가 답을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협회를 통해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하여튼 뭐 채팅창에서 그렇게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하나하나를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큰 줄기만 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보면 여기도 별표 3에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평가 지표와 이런 현재 두 가지를 한다 했죠. 기술 평가 지표와 시스템 평가 지표. 이 시스템 평가 지표는 별표 3에 있는 거고 기술 평가표는 어떻게 되죠? 고시로 표시한다고 고시 또는 개정 고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시를 어디서 하냐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고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할 적에는 기술별표 4에 있는 기준으로 연장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 방법은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쭉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우선 평가 지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에 있는 평가 지표. 확인서고요. 신청서는 그냥 여러분들 쓰는 데는 신청 쓰는 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양식에 따라 쭉 작성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업종별로는 아까 산업분류표에 있는 대로 업종을 나눠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정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아까 오슬로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평가 지표입니다. 기술적 시스템 평가 지표고, 요 평가 지표를 업종별로 나눠져 있죠.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 뭐 바이오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평가 지표에 대로 평가한 것을 10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700점 이상 받아야만이 합격한다는 거죠. 요 지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각 지표별로 보면 100점이 이렇게 문항별로 100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이 평가 지표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 지표를 보면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거죠. R&D 투자 현황에 대해서 평가 지표가 A, B, C, D, E 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A등급을 받으려면은 2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 비율이. 그럼 평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게 기술개발 투자비를 매출액 대비 개발비를 곱하기 100에서 이렇게 한 게 20%
기업에서 R&D 비율을 20%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A등급을 받기가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다 보면 도저히 A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나와요. 중소기업에서. 그런데 그냥 뭐 C등급이나 B등급을 다른 데에서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3% 이상 투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3%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연구 인력 개발비 같은 경우도 네. R&D 투자 비용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구 개발 투자비를 넣어주는 게 어떤 항목을 투자비로 들어가는 거는 뭐 저기 뭐죠 인력비라든지 뭐 물품 상거라든지 시설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건비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소가 있는 연구소가 있다면 일단 되는데 네. 연구소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연구개발 투자비를 하나도 안 했냐?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재무제표상에 그 결산할 때 재무제표상에 연구개발비에다가 계상을 시켜놔야 돼요. 재무제표상에.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도 안 해놨다면 이제 그 세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직전 연도 거라도 이걸 어떻게 추가 수정해서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올려봐요. 근데 결산이 끝난다면 참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뭐 특허도 출원하고 특허 출원하기 전에 연구 전담 부서나 연구 기업 부서 연구소도 없으면서도 사장님이 혼자 낑낑대 가면서 연구해가지고 특허 출원하고 뭐 자재 사다가 테스트 해보고 한 게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서도 하나도 계산을 안 해가지고 못 찾아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거를 미리 사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가지고 이거는 결산할 적에 연구개발비를 좀 넣으시라고 얘기를 코칭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게 있어야 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그 지표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런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A점 주고 B점 줄 거냐가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하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저기 이제 판매 관리비 내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목에 그렇죠.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비 없고 판관비에 들어가 있나요? 그거까지 거에 들어가는데. 연구개발 따로 돼 있어요. 세무사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 지표를 제가 다른 때 컨설팅 해가면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샘플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전담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A, B, C, D로 나누게 되죠.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가 3년 이상인 경우에 A등급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연구전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절대로 A점을 못 들어가겠죠. 그건 뭐 거꾸로 어떻게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A등급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한 지 3년 미만이에요. B등급 잘해야 B등급밖에 못 받는 거죠. 1년밖에 안 됐다면. 그렇죠? 그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인력이 제일 어려운 게 인력 갖추는 거죠. 다른 뭐 하드웨어적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인력이 벤처기업은 2명,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기술 인력 3명 이상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기업부설연구소는 만들 수 없고 잘해야 그냥 연구 전담 조직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등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설팅 하려고 하는데 이거 기업 전담 조직부터 없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담 부서 완료가 됐느냐 안 됐냐를 확인해서 안 됐다면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죠? 조직도 우선 연구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인사평가 기술이 갖춰야 되고 생사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처음에 가니까 기업 부설연구소도 없고 연구전담 조직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전담 부서를 갖추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연구전담 부서를 신청을 했는데 뭐냐 보유장비 현황이 아직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진단해 보니까 우리 기업이 부설연구소도 없고 전담 조직도 없더라. 그러면 전담 조직을 채워서
인력 구조상 이 기업 부설 연구소까지는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 전담 부서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연구 전담 부서라도 만들자. 그런 연구 전담 부서를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돼요. 컨설팅을 할 때 그걸 코칭 해줘야 된다. 그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려니까 뭐 누구가 뭔 준비해라. 그죠? 승인 신청서는 누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보유장비 현황이 아직 덜 갖춰졌으니까 누구가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코칭을 해주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조직이 있어야 되고 보유장비가 있어야 인력 측면이 충분히 갖춰서 적어도 언제까지 연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C점을 맞게 C등급을 맞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줘야 된다. 컨설팅 해가면서. 그 다음에 창조적 기술 개발 환경 수준이 7가지 체크 항목이 있는데 7가지 중에서 6가지가 충족이 돼야 A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개발 조직이 프로젝트 팀 형태로 운영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집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 우리 회사에 보니까 개발 조직이 있더냐 없더냐, 연구개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조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조직을 갖춰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못해요. TF팀 같은 걸 구성해라. TF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지금 한 2가지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팀 형태로 운영되냐 하면 2가지 TF팀을 구성하면 되겠죠. A 제품에 대한 TF팀, B 제품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TF팀을 조직도에도 집어넣고 TF팀 활동하는 일지도 만들고 해서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요 1번 항목에 만족하게 해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자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해야 요게 점수 주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게 어렵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근무 형태를 자직 복무 규정 같은 걸 바꿔야 되겠죠. 위임전결 규정도 바꾸고 제한제도 규정도 바꿔야 되고 뭐 복무 규정 같은 것도 바꿔가지고, 자 그럼 모든 직원들이 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했냐면 제한제도 규정이라든가 위임전결 규정을 바꿔가지고 연구 전담부서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자율 출퇴근제를 하겠다. 왜? 연구를 하다 보면 밤 꼬박 살 수도 있고, 네? 또 아침에 우리 회사로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현장 가서 연구 현장을 좀 이렇게 스터디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유관기관 업체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에 좀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은 못하더라도 연구 전담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자율 출퇴근 제도를 하겠다. 규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규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가 상사에게 제약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건 뭐죠? 제한제도 규정. 제한활동 같은 데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어떤 건의를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뭐 TF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여기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만족했다. 나중에 심사원이 와가지고 점수 이걸 A점을 우리가 자율평가에서 A점을 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A에다 체크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규정을 내놓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규정만 가지고 하는 실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실적 실제로 일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권한 위임 규정이 있고 실행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따라서 결제의 절차가 단순이냐. 위임 전결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장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제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는 차장 결제, 어느 거는 부장 결제, 어느 거는 뭐 이사 결제 이런 식으로 전결 규정을 만들어놔서 모든 것이 사장님한테만 집중되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OJT 이거는 제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OJT 교육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OJT 교육을 해놔야 돼요. 일지 교육일지 교육 계획서도에도 OJT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교환도 만들어야 되고 실한 교육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3박자 맞아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훈련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갖춰놓고, 그 다음에 개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이건 뭐죠? 제한 제도에 우선 직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게 특허가 출원이 돼가지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다 하면은 그 직원한테는 어떻게 포상하겠다. 그렇게 제한 규정에도 넣어놔야 되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포상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다. 활동 내용 기록도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해놓고 실제 포상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각 항목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채점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우리 그 회사에서 대응을 하려면 항목 하나별로 하나에 콕콕 집어서 우리 있나 없나, 우리 회사에 이런 부분이 해당되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없으면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6개 이상 충족이니까 A등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해보니까 4개밖에 충족이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충족시키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컨설턴트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어느 항목은 뭐를 갖춰야 되고 어느 항목은 뭐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코치해주고 지도해줘야 될 여러분들 역할이다. 이거를 전체를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생산기술 확보 및 운영체계에 있어서 체크 항목이 이렇게 6가지 항목 중 6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A 등급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핵심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냐? 제조 기술을 뭘 보면 알 수 있죠? 제조 기술을? 그 회사의 기술, 작업 지침서라든가 작업 지도서, 기술 지도서 이런 게 보면 알 수 있게 그런 핵심 기술이 나와 있겠죠. 생산 기술. 그런 거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담당자 및 전담 조직입니다. 이건 전 조직도에 생산 부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운영 및 적용을 위한 절차, 관련 규정, 지침서, QC 공정도, 검사 기록 이런 거 기준이 있느냐. 해당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죠? ISO나 KS 인증받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ISO도 인증 안 받은 회사가 이노비즈를 받겠다 하면은 이런 걸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안한다 할 적에 ISO 인증이나 KS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그것도 안 받은 업체하고는 여러분 제안 스코프가 달라져야겠죠. 그걸 확실히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도, QC 공정도, 작업 표준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개선 계획 대비 진도 점검을 하고 포엠이 레이아웃 문제점이 있느냐, 품질 관리 기록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어야 6개 항목이 됐다고 보고 A 학점을 주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ISO나 KS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된다. 자, 그래서 나는 이 회사 ISO, KS 문서라 여기는 이 회사는 다행히 ISO 9001과 KS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게 있다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됐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용을 확인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행을 어떻게 해서 기록으로 뭘 남겨놔야 된다는까지도 컨설턴트가 알려줘야 된다. 그냥 ISO 인증 받았다 해가지고 이 부분 됐네 하고 관심 없이 갔다가 나중에 심사 나와서 보고 실제 보니까 인증만 받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이노비즈에서 평가해야 될 이런 항목들이 누락됐다. 그러면 점수가 또 안 나오죠. 인증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절차나 규정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좀 확인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뭐를 어떻게 해라 확인해 줘야 된다. 컨설턴트 역할이 그거다 이겁니다. 네. 생산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 설비 대장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설비 절차의 점검표 이런 게 ISO 인증 받은 회사도 또 잘 제대로 안 갖춰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점검표가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잔뜩 밀려 있는 거, 동그라미 하나도 안 쳐놓고 점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3.5S 이런 게 좀
인증받은 회사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확인해 줘야 된다. 여기 보면 여기도 6개 중에 6개 항목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자, 6개 항목을 다 갖출 수 있느냐? 이 회사는 지금 2개가 안 돼서 내가 채점해 보니까 잘해야 C등급밖에 못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2개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설비 효율적 개선 활동에 내어가 실정했다. 개선 실적이 3년 이상, 연 3회 이상 개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3회 이상 개선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설비 개선을 1년에 3회 이상 한다? 쉽지 않습니다.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르고 5S 활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인 3종 OS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현재는 C등급밖에 못 들었다. 그럼 뭐 A등급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서 비용 정비 관리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된다. 3종 OS 활동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가 봐가지고, 현재로서는 C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A등급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이건 누가 어때 언제까지 뭘 해라. 그걸 코칭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컨설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하려니까 여기서 나온 게 각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는 일부만 보여드린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야 된다. 컨설턴트 역할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서 기업체 이노비즈 인증을 받겠다 하면, 처음에 진단을 가가지고 앞에 큰 틀에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지, ISO 인증을 받은 건지, KS 인증을 받았는지, 벤처 인증을 받은 건지, 이런 큰 덩어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 항목을 가지고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채점을 하세요. 해가지고 각 점수를 해보니까, 현재 점수를 매겨보니까 한 400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400점 나오는 거를 650점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850점이나 900점 목표가 되게끔 각 항목별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 항목밖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3개 항목을 뭐를 어떻게 가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안을 만들어서 짚어나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그래서 100가지다. 어떤 회사는 200가지다. 어떤 회사는 300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제안을 달라야죠. 3개월 만에 끝낼 거냐, 6개월 만에 끝낼 거냐, 돈을 500을 받을 거냐, 1000만 원을 받을 거냐, 달라지겠죠. 그걸 잘 제안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싸게 해준답시고 심지어는 요즘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노비즈 인증하겠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해낼 수 있는 거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기술 사업 평가 지표라는 거, 이거는 뭐더라? 기술 사업 계획서. 요 기술 사업 계획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기술 사업 계획서는 우리 협회에서 그 R&D 평가 지도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설턴트 교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술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앞에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공통사항 쓰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공통사항 쓰는 거니까 그냥 양식 쭉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고. 기술사업 계획,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이제 그 R&D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걸 요령으로 해나갑니다. 기술사업명, 이렇게 어떻게 되죠? 기술사업명을 여러분 쓸 적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죠?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기술사업계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노비즈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자, 권리금은 특허로 갈 거냐, 실용실현으로 갈 거냐, 디자인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출원 중에 있는 거냐, 등록이 된 거냐, 그런 것도, 최종 제품은 뭐를 만들 거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고, 현재 제품화 단계가 양산 단계냐, 준비 단계냐, 이런 것도 이제 쓰면 되겠죠. 시제품 단계냐, 아이디어 단계냐. 권리자와 발명자.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권리자와 발명자. 자, 여기서 이제 기술 내용을 쓰는데 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하는데, 요거 5줄만 딱 쓰면은 과연 될 거냐? 여기 보십시오.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이 IR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평가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죠? 제출하라는 얘기죠. 요걸 제출하면 유용하게 쓴다는 거는 딱 5줄만 딸랑 쓰고 말라는 게 아니고, 요런 게 또 상세한 게 있으면 평가에 잘 써먹기,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거는 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써라. 그러니까 뭐 5줄만 딸랑 쓰는 것보다 요 기술에 대한 IR 자료, 회사에서 제안 설명 자료 이런 게 좀 상세하게 잘 돼 있으면 가점이 충분히 나오니까 써라 이겁니다. 쓰십시오. 희망도 기술명 개발 목적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기술 개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쓰면 몇 자나 쓰겠어요, 요거. 그죠? 몇 자나.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쓰고, 뭐 상세 내용 별첨 해가지고 뒤에다 또 쓰는, 아니면 뭐 이 IR 자료에다 같이 포함시키고 이거 참조 이렇게 한다든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쓰시라 이겁니다. 좀 이쁘게 보이려면 이것저것 많이 잘 써야겠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개발 방법 이런 것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기술 추진 현황, 요거는 뭐 기술 인력을 연구전담 부서나 이런데 기업 부서연구소에 있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이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건 기술개발 실적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저런 겁니다. 특허를 안 냈다 하더라도 기업체에 가보면 자기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도 이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써가면서도 이거 특허도 안 내고 이게 개발 실적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안 넣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비록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등록되거나 이런 거는 기술이 아니라도 작년에 쓰던 것보다 고객 불만이가 오니까 제품을 스스로 어떻게 개량해서 요번 요번에 새 제품 이렇게 나갑니다. 사장님들 설명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개발 실적으로 잡아주세요. 대신에 그건 정리는 해놔야 돼요. 작년도 거보다 금년도 것이, 모델명은 좀 달라졌겠죠. 개발한 거예요. 모델명 A가 모델명 A-1인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량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 기술계 실적으로 잡아놓으세요. 이런 많을수록 좋으니까. 수상 실적은, 이건 수상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수상 실적은 좀 넣어야 되고, 인증 실적은 뭐 ISO 이런 뿐만 아니고 뭐 큐마크 인증이라든지 다른 뭐 풍막 다른 인증 실적 있으면 다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출원, 이거는 어떻게 했죠? 출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배웠죠? 네. 출원을 하라는 거. 실용시험, 가급적이면 뭐 실용보다는 실용시험 특허 쪽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상품권, 상표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 디자인 등록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 진단을 해봐가지고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해주세요. 그 컨설팅 해가면서 같이. 출원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출원 방법 알려주시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 기술력 대상 인센티브, 뭐 질문 보상, 우리 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는가, 이런 건 아까 앞에 규정해야 되고, 퇴직 사실, 이런 건 실제 퇴직 사실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예스가 노가를 체크했다면 분석 자료가 백데이터로 있어야 되겠죠. 그냥 여기다가 체크하고 말면 안 되고 파일로 여기 이런 가급적이면 하십시오. 목표 시장 수요 예측 자료 이런 거 하세요. 실제로 뭐죠? 스와트 분석 같은 거 하고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 같은 거 해서 그 자료들을 파일로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해놔라 이거죠. 네.
체크해놓고 여기다 무슨 화일 이렇게 해야죠. IR 자료 앞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 양식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뒤에 달라붙은 백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백데이터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고, 또 그거를 직접 하려고 하면은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코치 요거 준비하세요, 요거 준비하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직접 다 만들어주려고 들면은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가 요거. 자, 요게 이제 아까 B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는 기술평가표가 이겁니다. 기술평가표가 이건데, 이거는 저기 어디죠? 기술보증협회 기보에서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평가 요소들이 평가 항목이고 평가 지침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만 잘 읽어봐도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이런 잘 만들었는데, 요 기보에서 만든 기술평가표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까지만 나와 있지, 이 소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 하위에 있는 평가 지표를 좀 공개할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 내부 지침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말이지 이거 이 평가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말이지 이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점수를 잘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그거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가지고 기업들이 준비하란 말이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이 평가표를 잘 준비하면 저 운영규정 별표 3에 있는 평가표를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 이거 평가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소리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좀 이건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앞에 그 시스템 평가표와 내용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래서 실제 어디가 요것도 사실은 이제 현장 평가도 B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동업종 경험 수준도 아까 앞에 평가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저기 대표이사의 기술 경력 이게 얼마냐 이력서 쓰는데 나와 있고, 기술 경영 전략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스와트 분석 이런 거에 보면 나와 있을 수 있고, 인력 관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 연구부서가 몇 명이고 경력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전문 지식 수준 이런 게 이제 좀 참여도 이런 게 조금 자의성이 있어 보여요. 저기 평가위원들에 따라서 전문 지식 수준이 뭐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높게 낮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평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은 연구지원담보적 있나 없나 이건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뭐 개발 실적, 수상 실적도 딱 객관적으로 나올 거고, 실적도 이것도 뭐 특허 실용 실한 이런 보유 현황도 나와 있는 거고, 기술이 차별성, 디자인의 우수성 이런 게 조금 이제 애매하죠, 그죠? 우수하다 안 하다가 이제 이 심사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좀 그다음에 뭐 기술이 완성도도 완성됐다 안 됐다 평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하부 평가 지침이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얼만큼 해야 뭐 완성됐다 안 됐다고 보는지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앞에 그 별표 3에 있는 이 지표에 따라서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하면은 여기서도 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좀 코치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인지도, 시장 인지도도 어떻게 해서 인지도가 높다 낮다 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업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객관성을 많이 내되 앞에 있는 별표 3에 있는 평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여기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T12 평가표에 네. 평가표에 네. 중복되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고기를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앞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그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사업기획서라든지 이런 걸 충실하게 잘 작성해 놓으면 여기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전화로 물어봐도 그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와요. 그걸 좀 공개해달라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꼭 개인 신용 등급 평가할 때 네. 그 등급에 대한 평가 산정 기준이 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세부적인 거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평가를 하는 거. 네. 그 은행에서도 그 세부 항목은 절대 공개 안 하잖아요. 네. 네. 자기들 넣어줘도 몇 번이나 네. 객관적이진 않아요. 네. 그거를 펼쳐서 하고 있잖아. 그거만 좀 있어요. 그거를 나에 대해서 평가한 거 내 것 좀 보여달라 해도 가서 안 보여줘요. 네. 그 내가 가서 우리가 따져봤거든. 나에 대한 신용 등급 평가한 거를 나한테는 내 자신이니까 나한테 공개해 주시오. 했더니 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고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디테일 부분까지는 보여주는데 더 세부 평가 기준은 안 보여줘요. 자기들 은행 비밀이라고 절대 안 한다고 이거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한참 따지다가 내가 졌어요. 그게 KTRS 그거죠 이게. 네, 기부에서 나온 거예요. 기부. 그걸로 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평가 지표 3 이렇게 별표 3에 있는 이 평가표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또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어디? 요게 별표 3, 이게 별표 4에 저 뒤쪽에 가서 보면 넘어가나? 이게 이제 별표 3이 업종별로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분류별로 업종별로 조금씩 내용이 틀리게 그래서 해당 업종별로 하시고 어휴, 이거 뭐. 요 뒤쪽에 별표 4인데 별표 4는 그 사후관리 평가용 평가항목인데 그거는 조금 더 틀립니다. 이렇게 뒤로 아닌데 이거 아닌데 뒤쪽에 요게 별표 4인데 여러분 4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여러분 잘 운영규정 뒤에 별표 4에 보면 사후관리 평가는 평가 지표가 또 따로 나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신규 평가에 대한 거고 요거다. 의료비진에서 다 나와 있죠. 네, 이러비신이라 돼. 진단표고 요게 사후관리 평가 시에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 평가 시에는 여러 가지 평가. 이것도 ABC로 돼 있고 여기도 각 항목별로 뭐를 어떻게 하면 A 등급 맞고 B 등급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죠.
요걸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D 이노비즈 평가에서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이게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좀 객관성이 있고 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다 맞추기가 만만치 않고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이노비즈 인증 그 컨설팅 해주신 분들 있을 텐데 좀 해보시면. 직접 안 해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된 분들이 이거 막 내가 그저께 누구한테 뭐 2달 만에 이노비즈 따게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쉽게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난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해본 게는 최소한 6개월 고생했어요. 최소한 6개월. 이 6개월에 이걸 다 한다는 것도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는 회사들이고, 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1년을 낑낑 대야 될 정도의 넓은 내용입니다. 하나 평가하시고. 그리고 한 번을 여러분들 어느 회사든지 잡고서 제대로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도 늘어나고, 한 번만 완사이클을 다 돌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업체에다가 이노비즈 하는 그런 컨설팅하는 의뢰를 했는데 네. 300만 원씩 자르더라고요.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3개월. 근데 그거는 컨설턴트가 여기에 필요한 준비 서류들을 다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기업에서 내용을 몰라요. 기업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인증서가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일이에요. 아까 그러면서 고통을 기업체가 받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업체는 고통을 안 받고 컨설턴트가 돈 몇백만 원 받은 채로 쭉 그걸 카피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 고통, 그 엉터리 인증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내용은 다 좋아요. 컨디션. 기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고서 껍데기만 받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시스템 인증하고 제품 인증 틀린 게,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와도 IS 인증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IS 인증 받아도 분량이 잔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기업에서 제품은 잘 만들어내요. 아주 잘 만들어내도 시스템이 안 거쳐 있으면 IS 인증 못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내용은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하더라도 이런 혁신활동이라든가 개발활동이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이노비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은 충실하고 좋은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가가지고 컨설턴트가 이 회사 잘하고 있네 하고서 이런 서류를 자기가 다 가짜로 만들어줘가지고 서류만 잔뜩 만들어서 이름을 신청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은 실제는 어떤 관리 체계, 개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안 갖춰진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도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에요.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그 기업의 숫자만큼 과연 레벨업이 됐느냐,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IS 인증 받은 숫자만큼, 이노비 인증 숫자만큼 실제 그 내용이 충실하게 됐다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레벨업, 3만 불 뛰어넘는 거 1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갖춰 있고 껍데기만 잔뜩 가고 있으니까 3만 불 무턱에서 허걱대고 이런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세븐인가 리콜 들어간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게 삼성전자가 잘못돼서 삼성전자가 기업이 현찬해서 그러냐면, 그게 아니, 협력업체 2단계, 3단계 내려가는 협력업체 끝단에서 잘못된 거라고. 그죠? 네. 하나 잘못된 게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라고. 그게 체계가, 그러면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가기가 쉬우냐 이게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들어가려면은 이런 과정, 이런 인증이라는 거, 인증이랑 인증은 웬만큼 다 받아야 삼성전자 협력업체 들어갈 거다 이거죠. 네. 현창계는 인증서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증서를 여러 가지 받고서 들어가놓았는데도 그 조그만 잘못 하나로 해가지고 수십만 대 리콜, 잘 나가다 완전 호미거리거려서 넘어진 거예요, 삼성전자. 예?
F를 뛰어넘고서 멋지게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 세븐으로 이번에 배터리 터지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한꺼풀 넘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인데 이 큰 손실의 끝까지 추적해 보면 끄트머리 가서는 아주 조그만 실수, 진짜 얼마 안 되는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일이 터지는 건데 그런 실수를 막자고 하는 일에 체계를 갖추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슬프게도 그냥 인증서만 종이 쪽지 하나 받기 위해서 그냥 눈 가리 아우식으로 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가면서 가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가지고 그런 지금 가짜 인증, 소위 말하는 말가리 인증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언제나 다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만 배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걔네도 또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많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빨리 한 300주택인가 200주택인가 한 달을 해와 할 적에 그거를 오케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유혹을 좀 뿌리쳐가면서 원칙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기 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숙지해서 좀 잘 아는 이런 걸 파이로트 한 매를 선정해서 한번 같이 좀 고생합시다 해가면서 조금 이 회사가 제가 보여드린 이 회사가 말이죠. 이거 파란색 칠하고 이런 게 그 회사에서 이런 걸 다 하면 이런 거. 저는 말로만 했고 당신들이 뭘 준비할 건가를 이거 내가 부족한 거를 다 하세요. 언제 할 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다 그 회사에서 작성. 제가 만든 거 아닌데. 메모지를요? 네. 그 회사에서. 나는 말로만 했고 이거 준비하시오. 이렇게 이거 부족합니다. 이러면 저는 말로만 한 거고 그 회사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뒤에 메모사. 그러면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걸 얼마씩 가가지고 요거 잘했으면 요거 보완하면 요거 더 보완하세요. 요거 더 추가하세요. 이거만. 이렇게 합니다. 이 회사 직원들 주걱똥 싸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불만 나오는 게 똑같이 시작한 다른 회사는 벌써 쉽게 나왔다는데 왜 우리는 고생해야 돼? 이렇게 원망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해야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회사 직원들도 공부가 엄청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인증, SQ 인증 하는 걸 컨설팅 하나 했는데 사장님이 누구를 배치했느냐? 신입사원 중에 한 사람을 딱 전담으로 배치해놓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둥 살 둥 따라가죠. 근데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신입사원 레벨이요. 몇 년 된 차고 따라붙어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이거 하는 걸 신입사원이 나하고 다장 붙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막 진짜 날밤 새가면서 쫓아오더라고 했는데 몇 개월 하고 나서는 그 몇 년 차 된 대리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렇게 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가가지고서 좀 회사 사장님하고 제대로 되게끔 한번 해서 이거를 한 샘플이 된 회사 한 회사만 제대로 한번 컨설팅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도 확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회사가 컨설팅 요청 들어도 겁 안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적당히 해놓은 걸로 해서 하다 보면은 요령만 생기지 실제 좀 크고 규모 있는 회사가 컨설팅 일에 들어오면은 이제 겁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회사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냐? 그런 걸 한번 보시죠. 인증 혜택.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혜택에 대한 거는 이노비즈 넷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면 금융 분야, 인력 분야, R&D 분야, 팔로우 수배, 기타 분야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뭐죠?
의대지원제도 하고 회원사 혜택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금융 혜택 보면 전액 지원 보증도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기업체에 가가지고서 이거 이제 이게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이걸 혜택을 줘도 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받아먹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 회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A라는 업체가 의뢰가 들어왔다 아니면 A라는 업체가 여러분 상담이 간다 할 때 그 회사에 맞게끔 항목을 골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 이 10점 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죠. 그죠? 5점 가점. 산업기능요원제도 이게 의외로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능요원제도. 그래서 그 다음에 병역특례 이런 것도 같이 보죠. 병역특례만을 계속해서 병역특례 사람들만 쓰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좋으니까. 그런데 이거 인증받고 가점이 5점이나 되는데 5점을 빠지면 평가에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R&D 사업. 이건 여러분들이 해서 알겠죠.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이런 걸 하려면 이노비즈나 벤처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무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점수가 아까 인력에서는 산업기능연구원의 전문연구원 병역특례는 똑같은 항목 가지고 점수가 중복되게 해서 그냥 같은 점수가 되면 병역특례 되려면 산업기능연구원이나 전문연구원이 돼야 있어야 병역특례가 되는데 산업기능연구원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있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점수가 총 20점이 되어버린다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 15점이나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많은 걸 점수 하라고 중복을 안 돼. 저게 100점 만점입니까? 아니죠. 가점은 그 어떤 제도에 따라서 최대 몇 점까지 이렇게 그 사업에 따라 틀리겠죠. 그럼 인력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최대 10점 만점이다 하면 중복돼서 뭐 합해서 20점 나와도 20점 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상한선 점수 그거까지 다 주는 거죠. 어떤 것든지 그래요. 가점은 상한선이 정해졌으면 그거 합해서 그 초과되더라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팔로 수출해도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팔로 수출 같은 경우 수출 기업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허 같은 것도 우선 심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 가점들을 특혜 사항들을 전부 보셔가지고 그 기업에 맞게끔 이렇게 혜택 종목을 골라서 사장님이 이노비즈 만들면 이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서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인증 현황을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나? 밑에가 전체 네? 여기 최근 거죠? 8월달 거. 두 번째 거를 봐야. 이 전체 현황. 이노비즈 이거를 파일 다운로드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를 신청을 처음에 만약에 기업이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신청을 하려면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기업에서 이노비즈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요청이 오면 우선 이제 업종이 어디에 되느냐가 해당이 되는 거고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비제조업이냐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중전담부서가 있느냐, ISO 인증을 받았냐, 벤처 받았냐, 기본적인 요건을 특허가 뭐 있냐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기본 요건, 그래 인력이 3년이 됐냐 합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 인원이 얼마나 돼 있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을 들으려면 같이 파트너로서 그 전담회에서 이 일을 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사장님 마인드입니다. 사장님이 그냥 돈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와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 진짜 제대로 좀 체계를 좀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달라질 거예요. 도소매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도소매도 연구소 있어요. 있어요?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상시 향락업 이런 거 빼고는 다 네, 되는 걸로. 다 돼 있어. 여기 보면은 지금 1번부터 끝머리까지 볼까요? 몇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토탈 인은 17,500이네. 중소기업이 수가 350만 개. 그러니까 전체에 비하면 이것도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네, 그죠? 그 얼마 안 되는데 17,000개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17,000개만 진짜 이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참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혁신을 해서 갖췄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기업.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IS 인증도 이거 비슷할 건가? 15,000, 2만 그 정도 수준. 많잖아요. 중간에 이제 특히 이제 건설 계통 이런 데가 그 PQ 점수 없어지고 나서 많이 취소돼 버렸어요. 없어지고 많이 반납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제조업이 주가 많고 건설업이 일부 있고 바이오 뭐 이런 환경 이런 소프트웨어 많이 있는데 주가 제조업이죠. 이러겠지? 객신 비조조 제조업이 주가 많이 주죠.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통계고 저게 있어요. 우리나라 우량 기업 중에 이노비즈가 차지하는 기업들이 몇 프로인가 하는 것도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한 우량 기업 중에서 이노비즈 인증받은 업체가 50%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량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는 30%, 40% 된 거 뭐 100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노비즈 인증 제대로 받은 업체가 안 받은 업체보다는 나은 건 확실한데, 그 엉터리로 받는 그런 업체들은 그건 좀 그 중에 일부는 아니다 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노비즈 상담처를 눌러보면 이노비즈 협회, 기보, 중소기업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노비즈 협회에서 앞으로 이제 여기 신청 인증 관리를 좀 주로 많이 이 9월 1일부터 하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업체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해당 지구 관리에 신청 전화를 해야 됩니다. 소재지 어디냐에 따라서. 서울 경기는 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요 대전, 세종, 충남 또 지구별로 거기를 해당되는 일을 연락을 해야 되고, 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보도 전화를 하면은 꼭 기업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어보고 거기로 연락을 한다고요. 기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데 저기다가 신청을 하면 예. 실사도 현장 실사도 저기 지역으로에서 나가요. 그렇죠. 나가요?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그 사이버에서 아까 신청대로 하면 되죠. 소공인 특화 자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신청하면 네. 그 지역 그 총괄하는 부에서 현장 실사를 또 나간다. 거기서 배당을 해줘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지역 예, 지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인력 풀에서. 그것도 거의 어느 정도 지역 거기도 인력 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신청을 요거대로 쭉 로그인 해가지고 기업 등록해서 약관 동의해가지고 쭉 나가면 동의 해가지고 다음 넘어가면 돼요. 저장하고 다음 나오고 저장하고 다음 나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현장 시청이 되는 거고요. 비용기한 현장 신청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1년에 그 몇 번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횟수 제한 같은 거 분기를 횟수죠. 세 번, 분기별에 한 번씩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세 번까지. 세 번까지? 떨어지면 분리 떨어지면 분기 한 번씩 네. 세 번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보면은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합격일 것 같으면은 아예 철회를 해서 판정받기 전에 이렇게 쫙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거 누락됐는지 밀렸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밀린 거 있으면은 취소돼 버리면은 또 한참 기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걸 취소시켜 얼른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혹시 온라인에 질문 들어온 게 있나 좀 한번 볼게요. 채팅창에. 온라인으로 질문. 비용, 인허비 신청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나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절차 안내에 보면은 이거 아까 비용이 어디 나왔었는데, 여기 나왔죠? 수수료 신규 신청 77만원 부가세 포함, 유기한 연장 44만원 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에 감면될 수 있다는 거. 변조하고 예. 선정해서 딱 이념이 선정이 되면 여기 회사는 혁신형 조석이 인허비제에서 뭐 이렇게 알리미늄 판으로 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것도 이게 협회에서 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그 주문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해서. 그거 적을 거예요. 아니 그건 별도 돈을 주고 신청할 거예요. 아니 보통 기업 들어가면은 기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알루미늄 판으로 해가지고 네. 혁신형 주석이 인허비즈 뭐 인증업체 골드 같은 거 네. 뭐, 예, 증서 말하는 거. 금색깔로 해가지고 아니 명판 붙여요. 명판. 명판처럼 네. 그걸 이거 협회에서 주는 거지, 판에 이렇게 아니면 이름 써져 있고 그거. 컨설팅 업체가 자기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협회에서 별도 돈 주고 사는 협회에서 하는 거 돈 주고 돈 별도에. 그 비용 별도. 증서는 77만 원 플러스 별도는 별도. 증서는 복잡한데 그 판때기. 그럼 3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자기 마케팅 이런 거. 폼나 보이니까 판때기 같이 회사 앞에 문 앞에다 붙이는 거 말씀하시죠. 가보가 되잖아요, 일단. 다음에 또 협회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게 또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넘어왔잖아요. 안 움직이는 게. 자, 요 혹시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 네?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시나요? 이거요. 규정 인허비즈 규정이 어디 있냐면 아니 그걸 찾는 게 되게 요 밑에 있는데 상담센터나 아니야 요 밑에 이 규정 다운로드 받기가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요 밑에 컨트롤하고 마우스를 땡기게 컨트롤 해가지고 거기에 클릭 옆에 그 스크롤 밑으로 내려가시. 안 내려가고 거기 아까 그걸로 주셔도 돼요. 여기랑 아니면은 또 여기도 있어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가면 요 밑에 나오는데 나오네. 요거 밑에
요거 밑에 운영 규정 다운로드라는 뭐 이게 툴박스에 있는데 안 이거 안 운영 규정 다운로드입니다. 예. 운영 규정 사이트 맵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가 웬만하면 다 사이트 맵에 있어. 여기 안 나오네. 근데 여기요. 퀵 메뉴 밑에 네. 여기에 운영 규정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네. 마이 페이지에 여기 안 나오네. 표 조회.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다 여기 크기를 좀 적게 해볼까요? 네, 그걸 하셔도 여기 있네. 적게 하니까 나오네. 여기요. 네. 여기 글자를 작게 하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그게 모두가 75라인 나올 나오고. 예,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예, 요 운영 규정이 공지사항에 거기도 공지사항에 있고 네. 최신 게 지금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아까 본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가 어디 갔어? 이거는 기술 보증 기보에 들어가요. 기보. 아, 평가표요? 기보에 있나? 예, 요거 기보에 있습니다. 기보. 아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기보에 들어가는 네. 거고요. 아까 기보- 그게 이노비즈 옆에. 요거는 이노비즈 넷에 있고 네. 요건 이노비즈 넷에 있고 요거는 기보에 있습니다. 기보 사이트 있다고? 예, 기보 사이트. 기보 사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정신 기보 사이트가 잘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이 진짜 힘들어요. 보물을 찾. 기보 사이트도 보니까 거기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걸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찾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공지사항인 거 어디에서 검색으로 찾았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저것도. 그냥 기보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벤처 확인 밑에 그 저기 평가자료 뭐 그런 자료 다운로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웬만한 이런 문서 자료들 거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칸 밑에 벤처 그거 관련한 서류들 그쪽으로 가서 다운로드 다 들어있어요.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은 것 같은데. 기보 검색을 한번 네이버에서 이게 해서 주보잖아. 들어가 보세요. 이게 주보잖아 이게. 여기 네, 여기 있으면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각종 신청서식 규정 이런 데나 또 그거네. 앞에 여기서 내부 규정 기술평가 서식이 여기. 서식 이거 이건 벤처 서식이니까 이거요. 이거 벤처예요? 네, 이건 벤처 서식이고. 그거 다시 그 쳐다보면 자료실 정관 검색으로 때리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찾다 안 돼가지고라도 검색이다. 예, 검색으로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검색이 그거 아까 첫 화면에서 응, 보면 밑에 응. 쪽이 대부분 자료 시각 음. 많이 돼 있어요. 아니고 기본 첫 페이지로 다시 아까 네 이노비즈 인증 안내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벤처인으로 어디서 검색을 때리니까 나오던데. 아니고 기보에서 기술평가표는 저기서 가는 각종 네 그거 아니면 밑에요. 이거 벤처인데 이건. 네, 이거 거기 벤처가 아니고. 기술평가표가 있어요. 아니 여기 안내자료 거기 나오시. 이너비지에 있었어요. 이것도 아닌데. 신규 신청에 있지 않나요? 여기? 신규 신청? 추가진다. 정확히 뭐냐? 기술평가표
가만있어 봐. 이게 아니 가만있어. 저기 있으면 모르겠다. 협회 쪽에서 가면 돼. 협회 쪽에서 맞나? 이게 아니고요. 이놈이 협회에서 다운받은지 모르겠다. 효과가 넘어가세요. 저도 효과가 넘어가고 효과가 넘어갔다고 아닌데. 효과가 넘어가면 제 약속도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요 평가표를 내가 지금 갑자기 잘못 요건 기부해서 만드는 거거든 이게. 예. 기부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쪽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필요하면 내가 이거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종 서식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네. 정신면세? 정신 아니요. 기부 사이트에 기부 있을 사이트. 때그 벤처 확인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기 질문. 예. 질문 추가. 아까 그 특허 등록하고 하실 때 예. 잠시 설명- 아니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특허 등록하고 그 밑에